지난 영상 관련해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협박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라이브 후에 속이 좀 후련해져 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제가 죄송하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그분은 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작한다고 말만 하고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쌀국수 이야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필리핀 법인 비자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의 마지막에는 우리 이쁜 직원 헤이젤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차를 이렇게 중간에다가 놓으면 안 되지. 오른쪽에 주차장이 얼마나 많은데. 아유 정말. 저 앞에 저 건물 보이시죠? 저 앞에 건물이 원래는 쌀국수를 하려고 했던 자리였죠. 근데 저 왼쪽에 보시면 중국집이 있고, 저 오른쪽에 하려고 했던 자리가 저희가 봤던 자리인데, 그러면 햄버거 가게가 들어와 있어요. 아마도 이 건물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지 않은 이유가 왼쪽에 중국집이 있으니까 중국집하고 베트남하고 좀 같이 하면 안 좋지 않을까 해서 안 주신 것 같아요. 여기는 못했고, 장사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금액대가 와, 햄버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본 곳이 여기에서 철수를 하려고 하는 슈퍼마켓이에요. 사이즈는 250km짜리인데 월세가 좀 저렴해가지고 가봤거든요. 쌀국수 아저씨가 들어오셨을 때 쌀국수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한경 사장님한테 전화 왔으니까 전화 잠깐 받고.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슈퍼마켓도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그 슈퍼마켓 사장님이 그 권리금으로 4천만 원을 부르시더라고요. 야, 4천만 원까지 줘가면서 할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컨셉이 큰 돈 안 들어가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쌀국수는 한식하고 달라서 반찬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쌀국수 한 그릇하고 옆에 나물 조금 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시설비, 뭐 설치비, 매장도 주방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고, 빵을 구울 거면 크게 들어가지만 그래, 적정한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쌀국수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큰 데도 아니고 너무 작은 데도 아니고 적당한 데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데는, 그리고 옛날 영상에도 나왔지만 마지막으로 본 데는 또 세입자가 들어와 있네요. 쌀국수 아저씨 들어왔을 때 같이 또 봤는데,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달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위치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차가 막히는 관계로 그냥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가지고 법인 관련, 그 다음에 비자 관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유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BF홈은 사유지예요. 예를 들어서 앙헬레스 코리안타운, 거기는 그냥 대로변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유지라 경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법도 약간 달라요, 그냥 필리핀이랑. 그래서 모든 허락을 받을 때에는 여기 BF홈, 여기다 또 차 세워놨네. BF홈 안에 있는 사무실에 허가를 받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돌려야겠다. 필리핀에서는 요게 이렇게 돌리는 게 그냥 상식입니다.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잡아 돌리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난리 나겠지만 필리핀은 아니라서.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여기에 있는 사무실에 허가를 받죠. 여기서 집을 팔고 집을 사는 것도 여기 관리사무소라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돼요. 빌리지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리지 연합관리사무소에. 그래서 약간 뭐랄까 퍼밋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24시간 그 오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게이트를 넘어가면 24시간 오픈이 되고, 식당 같은 경우나. 그래서 오히려 밖에다가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쌀국수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쌀국수 사장님은 또 무슨 또 식당을 24시간 합니까? 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조금 안 좋은 자리로 가시죠. 제가 월세, 예를 들어 여기에 월세, 안에 월세가 비싸잖아요. 조금 밖으로 나가가지고 싼 데에서 하고,
그 월세에서 남는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광고비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보기 좋은 자리가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무실 다 왔습니다. 저 같은 유튜버도 없을 거예요. 어디서 사는지, 그 다음에 사무실 위치도 다 까고 이런 거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필리핀 살면서 불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라떼 콘도 사는 것도, 그 다음에 사무실 위치도 이렇게 대놓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무실 도착했으니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법인 이야기하고 비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법인 만드는 거는 정말 쉬워요.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만드는 비용이 그 서류 만드는 비용만 말씀을 드리면 5,500페소가 안 됩니다. 한국 돈 20만 원 안쪽이면 법인 서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종목 제한이 좀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 5인 법인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껴있는 법인이라면 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업종에 예를 들면 제조업, 그리고 재활용 사업, BPO라고 콜센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행사, 뭐 지금 생각나는 거는 요건데 등등등 있을 거예요. 많이 보시는 뭐 마사지나 식당, 슈퍼마켓 이런 거는 규모가 다릅니다. 요런 그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법인의 규모가 아니에요. 외국인이 1인으로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어요. 내가 여기 비자도 요거는 좀 모르겠네요. 그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외국인이 1인으로 할 수 있는 법인은 출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비추입니다. 3억까지 들여가지고, 솔직히 3억이 들어간 거는 아니지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말씀 안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세한 건 사무실로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찐 구독자만 오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전부 다 보신 분들만. 영상을 한 편만 보고 구독자입니다 해가지고 와서 제 시간을 뺏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제는 그런 분들 좀 안 받으려고 해요. 법인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 사실상 우리가 법인 그 서류만 하나 있다고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무실도 좀 얻어야 되고, 각종 퍼밋들, 그리고 BIR도 가야 되지, 법인이면 잭도 가야 되지, 그리고 바람가이도 다녀야 되고, 이런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식당만 가더라도 옆에 서류들 엄청 많이 걸어 놓잖아요. 이런 것만 해주는 업체들이 있기는 한데 뭐 다 돈이죠 뭐.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필리핀에서 하루 이틀 살 거 아니면 발품을 팔아가지고 경험치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비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법인을 만든다고 그 법인에서 다 워킹 비자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워킹 비자의 TO에 따라서 그 법인의 출자금이 달라집니다.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TO가 많아질수록 출자금이 커져요. 출자금은 실제로 내가 집어넣는 돈이 아니에요. 집어넣는 돈이 아니고 신고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회사의 워킹 비자를 가지고 B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체류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왜냐면 우리 다니면서 경찰들이 아니지, 이민국 사람들이 너 비자 뭐 가지고 필리핀에서 있니?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워킹 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편하게 여기저기 일하면서 뭐 여행도 다니고 수 있는 비자가 뭐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를 들면, 첫 번째는 쿼터 비자예요. 쿼터 비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 비자랑 같은 성격을 띠는데, 이 쿼터 비자는 돈을 주고 비자를 사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1년에 쿼터 비자가 할당량이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살 수는 없고, 금액도 지금 생각은 나지 않지만 한 5천만 원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결혼 비자가 더 좋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결혼 비자도 단점은 있습니다. 결혼 비자의 최대 단점이 이거예요. 필리핀에 하루만 들어왔다가 다른 데로 나가면 공항에서 그 ECC라는 걸 합니다. 나갈 때마다 돈을 내야 된다. 이게 좀 안 좋아요. 예를 들어 저가 항공 타고 다니시는 분들 왜 20만 원 내로 왔다 갔다 하는데 6만 원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제가 생각하기에 돈을 나갈 때마다 내면 정말 좀 억울하잖아요. 이 나라에서 솔직히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보통의 결혼 비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에서 미혼이고 범죄 경력이 없을 때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여자를 사랑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뭐 시청에다가 공고를 내고 뭐 며칠 후에 허가를 받으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결혼 비자고, 맨 처음에는 결혼 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너무 가물가물한데, 예를 들어 결혼 비자를 만들면 1년짜리 이제 보라색 카드가 나와요. 그 임시 결혼 비자라고, 그 보라색 카드,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5년짜리 노란색 결혼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발릭바얀 비자라는 것도 있어요. 필리핀 배우자랑 같이 필리핀을 입국했을 때 받는 비자인데, 그냥 따로 비자 카드는 없고 여권에 도장만 찍어줍니다. 어디든지 여행을 다닐 수 있지만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그 비자를 받으려면 필리핀 배우자랑 항상 같이 필리핀에 입국해야 된다, 뭐 이런 단점이 있죠. 혼자서 나갔다 오면 그냥 관광 비자로 됩니다. 필리핀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는 다 편법이 숨어 있어요. 이건 아닌데? 라고 말씀들 하실 수 있죠. 그런 거 모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결혼 비자가 쿼터 비자보다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개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 비자로 DT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서 식당, 예를 들어 마사지, 아니면 뭐 슈퍼마켓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지 않아도. 그게 결혼 비자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부분에서 궁금하시면 또 이제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도 되는데, 찐 구독자만 제발, 제 시간은 소중하니까 땅은 못 삽니다. 결혼 비자도 땅은 못 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리핀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잖아요. 요렇게만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 만회하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네요. 사족을 좀 붙이자면, 제가 영상 초반에 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이 지금 제가 앉아있는 사무실의 위치를 영상 조금만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말라떼에 있는 콘도도 영상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옛날에 렌트 주는 영상 보면 몇 호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제 이름은 이영만이에요. 제가 성격은 있어도 바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저를 좀 믿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키보드 뒤에 숨어가지고 욕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다 까놓고 말하는 사람이랑은 좀 다르다. 왜? 자신 있으니까. 유튜버라는 직업이 원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이렇습니다. 또 잘못했을 땐 사과도 해야 되고, 공격도 많이 받고 협박도 많이 받고,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는 참 잘해요. 그죠? 잘못한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저번 콘도 이야기는 라이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건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렸어가 아니고, 이 사람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살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생각과 같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람은 다르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거는 약간 뭐랄까 개인적인 내용인데, 사람이 35kg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35kg를 빼면서 정말 뭐랄까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35kg를 어떻게 뺐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저 자신을 굉장히 칭찬해요.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 정도 정신이면 뭔들 못하겠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너그럽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요 바로 전에 저희가 직원을 뽑았습니다. 우리 헤이젤. 지금 또 심부름 갔는데 사무실에 월세가 있으면 그 월세에 대한 5%를 항상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BIR에 withholding tax라고 그거를 좀 내고 오라고 보냈는데 맨 처음에는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굉장히 안 들었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없는 순간에도 예를 들어 뭐 골드스타 코리아 뭐 상자가 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 너무 잘 처리해주고 한 번 말하면 잘 듣고 말도 잘 알아듣고 요번 직원은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영상의 마무리는 저 친구와 함께 같이 식사하는 걸로. 여러분들도 참 눈썰미가 있으신 거예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이 사주시는 거라고 말을 하고 제가 오늘 밥을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사줬는데 오늘은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사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그러면 헤이젤과 식사를 하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럼 같이 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고. 헤이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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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운 제 직원 헤이젤입니다. 이 친구를 저번에 세게 좀 보냈어요. 법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종목을 좀 바꾸려고 해서 세게 좀 보냈는데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태풍이 오는 날이었어요. 네, 보통 친구 같으면 거짓말하고 안 가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부터 저 직원한테 푹 빠졌습니다.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뭐 물론 제가 시키기도 했지만 사진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데 인터뷰할 때 제가 저 친구가 음식을 잘못 가져왔잖아요. 또 제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먹자고 이야기를 하네요.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번 직원 참 잘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뽑아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헤이젤 바이바이. 귀엽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갑니다. 고고!